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두루 다시 오랜만에 얼굴을 네, 보여주실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좋아요. 샤이마 씨도 오셨고요. 샤이마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좋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안 왔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잖아. 네, 어서 오세요. 이리나 씨 오셨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리나 씨. 뚜뚜뚜뚜뚜뚜. 이게 안 써. 오세요. 시작합시다. 어. 자, 오늘은 읽기를 하는 날입니다. 읽기.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읽기. 9번째 강의고요. 읽기. 오늘 읽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엉망인데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읽어본다. 전체를 읽는다. 전체를 읽으면 어느 정도 순서가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를 찾는데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는 관계를 생각한다. 관계.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앞에 어휘. 앞에 어휘. 또 뒤에 어휘. 이런 어휘나 내용들을 보고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 짧은 기간만 오픈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팝업 스토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숙하다라는 말이요. 친하다. 에다가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익숙하다.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팝업 스토어가 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팝업 스토어는 일단 데피니션, 정의를 보도록 합시다. 팝업 스토어는 잠깐 운영하는 매장, 가게죠. 가게다. 그럼 왜 여는 거예요? 예? 왜 여는지를 보면은 물건 팔려고 그러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근데 물건을 파는데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로운 제품, new product, 신제품이라고 해요. 신제품.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을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낸다. 만약에 기업이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잠깐 운영하는 매장인데 뭐 하루를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고, 한 달을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자, 같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이라는 게 잠깐. 반짝, 트윙클 아니에요? 맞아요. 반짝 하는데 요거를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기업은 이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또 기업의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개는 뭐냐면 데피니션이에요. 컨셉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퍼포스,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정의, 개념 설명. 개념, 컨셉트, 설명, explanation. 그죠? 그래서 definition, concept, explanation. 지금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목적. 이게 두 번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보면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인데 얼마나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하는 임시매장. 임시매장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1번, 2번이죠. 2번에 임시매장이 나왔는데 이 기업은 이 임시매장이라고 했잖아요. This pop-up store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나왔겠네. 그죠? 앞에 어휘가 있고 뒤에 어휘가 있잖아요. 이 임시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그리고 여기 너무 쉬운 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또라고 했죠. 또 이게 두 가지가 퍼플러스인데 목적인데 또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겠죠. 4, 3 이렇게. 그래서 나가다라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어려운 편이었는데 다른 건 더 쉽습니다. 자, 13번부터 15번까지인데 이제 다시 쓰면은 13, 14, 15번이 이런 순서 배열 문제잖아요. 순서 배열 문제인데 그중에서 요 14번이 제일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쉬워요. 재미있다, 쉽다. 왜냐면 스토리니까. 스토리. 읽어보면 스토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전체를 읽는다. 그죠?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를 본다. 관계. 관계를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읽는다. 끝.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네, 얘기하시죠. 자, 요걸 보면은 이제 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합격을 했어요. 누가? 내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뭐예요?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했어요. 기뻐하다. 기뻐하다. 친구가 축하해줬어요. 기뻐했어요. 전화를 끊다.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친구는 아직 합격을 못했다. Not yet. 합격을 못했다. 그래서 미안했다는 거죠.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정하기가 쉬워졌죠. 자,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1번이다. 그 다음에 친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2번. 그죠? 축하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번. 3번이죠. 왜? 친구는 아직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배려하지 못했네. 하나 가라. 하나 가라. 가 되겠죠. 하나 가라. 3번. 그래서 이거 14번 같은 경우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스토리 문제가 나옵니다. 스토리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렇게 파악해 보면 되겠어요. 추측해 보는 거죠. 네. 자, 이 15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자, 이 굽다, 베이크죠. 베이크. 뭐를 구워요? 고기를 굽다. 삼겹살 구이, 갈비구이, 아니, 빵을 굽다. 베이커리, 막 이렇게 얘기하죠. 빵. 근데 고기나 빵을 구우면, 굽다. 그죠? 구우면 어떻게 되냐? 맛있어요. 아, 맞죠? 맛있다. 맛있기 전에, 뭐라냐면, 일단 갈색으로 변해요. change to 브라운, 그죠? 브라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어져요. 요런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크라는 게 뭐냐면 플러스 열, 히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열을 가하다. 가가 이 원래는 이제 한자로 쓰면은 증가할 때 가짜거든요. 증가하다, 증가하다. 이 플러스라는 뜻이. 플러스. 그래서 더하다. 플러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의다. 그 예의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아니네요. 갈색으로 바뀌면서 빵이나 고기의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갈색으로 바뀌면서 갈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색깔이 바뀌는데 무슨 색으로 바뀐다? 갈색으로 바뀐다. 갈색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열이 너무 가해져서 플러스죠. 검게 타게 되면 그런 맛을 낼 수가 없다. 되겠습니다. 갈색은 맛있어요. 브라운은 맛있어. 블랙은 맛이 없어요. 탔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히트.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색깔이 뭘로 바뀌게 된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뀐다.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색깔이 바뀌는 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갈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갈색으로 바뀌면서 고기의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하지만 여기 but 그런데 만약에 열이 너무 가해져서 검게 타게 되면 그런 맛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가나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닦다, 양치질하다 이런 거죠. 이를 닦다. 여러분들은 이를 닦을 때 어디부터 닦아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 이제 상하다, 썩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요거. 이것도 시작됐네요, 요거. 아이고, 이거 다 상했네. 다 상했어요. 자, 이가 썩다, 이가 상하다. 이 또는 뭐 충치라고 얘기해요. 충치. 충치가 생기다. 예,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반대는 뒤죠. 그 다음에 안에 반대는 바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쪽과 안쪽이에요. 반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앞이죠. 맞죠? 여기는 뒤가 돼야 되는데 뒤라고 안 하고 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여기는 프론트 사이드.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 앞니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안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면 어금니라고 하죠.
어금니, 어금니. 여기는 앞니, 앞니, 어금니. 그 이 사람은 없는데 요건가? 요렇게 생긴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제 송곳니라고. 송곳니. 송곳니. 송곳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다른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자자자. 오늘 피루자 씨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어? 피루자 씨 기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피루자 씨 기분. 저는 주말에는 치과에서 통역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아, 또 그래요? 너무 좋은 단어를 가르쳐요, 아, 선생님.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앞니라고 그래요. 앞이니까 앞니.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사람 좀 뭉툭한데 원래 여기 이렇게 뾰족해. 맞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송곳니라고 합니다. 송곳니. 그죠? 송곳니.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 어금니라고 그래요. 어금니. 안쪽에 있는 애. 안에. 인사이드. 안니 이런 말 없어요. 안니 없고 어금니라고 얘기합니다. 어금니. 그런데 짜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빨은 한국 사람만 그런가? 아닐 텐데. 모두 다 그런데. 여기에 이빨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맞아요? 이빨이 하나 더 있어. 이빨이 하나, 사랑. 예. 근데 얘네는 얘네는 뭐냐면 늦게 생겨요. 늦게 생기다. 늦게 생기다. 늦게 자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늦게 자라. 근데 이 늦게 자란 다음에 나중에 썩어요. 썩다. 그래서 뽑아야 돼요. 뽑다. 엄청 아파요. 그래서 언제 아프냐면 얘네들이 늦게 생기는데 생길 때 아파요. 아프다. 그 썩었어요. 뽑아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이 친구의 이름이 사랑니예요. 사랑니. 이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사랑니인 건 맞아요. 사랑니인 건 맞는데 선생님 왜 이게 사랑니예요? 왜 사랑니예요? 제 생각인데 임준 선생님의 생각인데 이게 생길 때 아프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그죠? 사랑이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사랑이 시작할 때. 근데 언제 아프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그리고 헤어질 때 막 울어요. 막. 그래서 이게 사랑니다. maybe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이제 다시 토픽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양치질. 이를 닦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닦습니까? 순서. 내 맘대로. 그날 기분이 좋으면 앞니부터. 기분이 안 좋으면 어금니부터. 뭐 이렇게 마음대로 닦죠. 그런데요. 이 순서가 중요하대요.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얘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를 해요. 토픽 공부. 토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공부가 뭐예요? 쓰기죠. 쓰기.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듣기, 어떤 사람은 읽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문법. 어쨌든 쓰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기 싫고. 그죠? 그런데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요거부터 공부해야죠. first, lat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장 어려운 거, 가장 하기 싫은 걸 먼저 해야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를 닦을 때는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덴티스트, 치과 의사, 덴티스트. 전문가들은 안쪽 구석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한다.
안쪽이가 상하기 쉬워서 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거 두 개가 세트네. 그죠?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봅시다. 바로 사람들은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요. 1번.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순서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서로 하냐? 어떤 순서?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전문가들은 안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 Why? 죠? 때문이다가 나왔죠. 안쪽이가 상하기 쉬우니까. 상하기 쉬워서 더 열심히 닦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닦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토픽 쓰기가 점수가 안 나와요. 쓰기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어려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야? 나가다라. 나가다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김도현 씨 치과에서 통역 잘 하시고요. 화이팅! 예? 네, 좋습니다. 자, 요거 14번 봅시다. 14번 역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사업, 시도. 사업을 하네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퇴사. 이 퇴사가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그 다음 회사 quit. 그죠?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다. 회사를 그만두다. 그만두다.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퇴사를 결심했네요. 그죠? 고민해봐.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여기 있네. 이게 퇴사죠. 퇴사하는 날이다. 퇴사.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한다. 사업.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네요. 그 사업. 그죠? 요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뭐야? 나는 내일 퇴사한다. 퇴사한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퇴사를 다시 고민해봐. 고민해봐.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나는 퇴사할 거야. 난 사업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려워요? 아니요. 사업이 어렵다. 하지만 I'll try. 나는 시도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챌린지. 네, 얘기하고 있죠. 자, 봅시다. 나는 내일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 그 다음에 친구들은 퇴사를 다시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사업을 할 거다. 4번 사업을 쉽진 않지만 시도해볼 거다. 이런 거죠. 다나라가가 되겠죠. 4번 이렇게 스토리를 짜보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래시계 제가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 모래시계가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일단 전체를 읽어볼게요.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또한 모래시계의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큰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야? 컨셉트죠. 컨셉트. 아니면 뭐 데피니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네요. 여기는 뭐냐면 이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게 몇 분짜리야? 3분짜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시간일 수도 있죠. 네? 1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미닛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래의 양이죠. 모래의 양. 그죠? 퀀티티. 퀀티티. 그죠? 모래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모래가 많으면. 그죠? 모래가 많다. 시간이 많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구멍이에요. 구멍이 어딨냐면 여기 있죠.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크면 10초, 구멍이 작으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구멍이 크다, 시간이 적다. 그죠? 구멍이 크다, 아니, 구멍이 작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연하죠? 조금씩 나오니까. 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먼저 나와요? 자, 여기서 힌트를 주죠. 또한, 이렇게 나왔죠. 또한. 그죠? 그래서 또한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 크기. 라고 했죠. 그래서 구멍 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게 이제 세트네. 아, 여기를 보면, 요게 이제 1번이 되겠죠.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그 다음에 구멍 크기, 그 다음에 모래의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한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먼저 나오겠네. 2번. 그죠? 또한서 3번, 4.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단위를 조절하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설명을 하고 있죠. 큰 시간 단위의 모래를 만들 수 있다. 크기가 작을수록 큰 시간 단위. 어? 그래서 뭐야? 가라나다. 가라나다를 찾으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회사 1층 로비를 보도록 합시다. 로비는 이렇게 생긴 공간이에요. 원래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보통 회사 로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생긴 회전문을 열고, 좀,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아, 아이, 맞네. 예. 네. 회전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 로비라고 한다. 로비. 1층. 1층. 건물의 1층에 로비가 있습니다. 보통 큰 회사 있잖아요. 큰 회사 1층에 로비가 있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만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봐봐. 회사 직원. 근데 반대말은 뭐야? 외부인이라고 합니다. 외부인. 그래서 이 건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회사 직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 온리. 뭐 이렇게. 스태프 온리. 이렇게. 그죠? 근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 왜 들어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갤러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카페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쉬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의 아까 그 팝업 스토어처럼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회사 1층 로비를 외부인에게 개방, 오픈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신다. 근데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픈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냐? 미술관으로 카페로 오픈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죠? 근데 여기가 선생님 이거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 미술관으로 카페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는 이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14번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차에서 내려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사정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나의 시츄에이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보통 이 시츄에이션 나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에서 내려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뭘 잘못했나 봐요.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 친절한 배려 덕분에 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아픈 딸을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 아, 이제 어때요? 파악이 돼요? 자, 딸이 아파요. 딸이 아프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다. 그런데 급하게 가죠. 급하게.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야 돼. 내 딸이 아파서 제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급하게 가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차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요? 빨리 가보세요. 큰 사고 아니니까 괜찮아요. 괜찮다. 허리업.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스토리죠? 근데 이건 좀 쉽죠? 자, 가봅시다. 짜자잔. 아픈 딸을 병원에 급하게 데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죠. 앞차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앞차 주인이 야, 큰 사고 아니니까 그냥 가요. 아니, 지금 병원이 급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절한 배려. 앞차 주인의 친절한 배려 덕분에 딸이 병원에 갔고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야? 라가나다. 3번이 답이 되겠다. 알겠죠? 이건 좀 어려웠어. 어, 요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많이 크죠?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가 샴푸를 사. 샴푸 아시죠? 샴푸? 샴푸. 샴푸를 살 때 뭐를 고려해야 돼? 일단 가격. 그죠? 디자인 같은 거, 성능 중에서도 뭐가 많아. 뭐 이렇게, 뭐, 촉촉함. 이거 뭐라 그러지? 일단, 부드러워야 돼. 윤기. 약간, 실크. 하면 실크,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조금 모이스처라이징. 뭐라 그러지? 보습이라고 해요. 보습.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영양, 저도 잘 모르지만 두피 보호. 여기 스킨 있잖아요. 헤드 스킨, 두피 보호. 음. 이게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량도 중요해요. 용량이 뭐냐면 퀀티티, 디자인.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샴푸를 선택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선택해요? 남자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다른 거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임준 씨도 이렇게 선택해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제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정확하게 샴푸라고 써 있어요. 오, 이거 샴푸네. 이 샴푸야. 이거 몰라. 이 샴푸인가? 잘 모르겠어. 이거 확실하게 샴푸야.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샴푸를 고르는 방법은 샴푸라고 써 있는 거. 샴푸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고릅니다. 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자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는 뭐냐면, 남자한테 고르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요. 부담이다, 부담. 뭐 사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여자친구가 골라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방금 남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이 이렇게 있어. 네.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막 이렇게 고르다가 어때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하냐면 give up. 포기해요. 포기해. 포기합니다. 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나 못 사. 나는 샴푸를 살 수가 없어, 오늘.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 고객이, 고객이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마트, 매장이라고 합니다. 회사, 마트라고 합시다. 마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트에서는요. 새로운 전략을 짰어요. 여기에 다 줄여버리는 거야. 자, 고객님 이 두 개 중에만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고객이 좋아해요. 아하,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줄여주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요. 자, 봅시다.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맞죠? 망설이다랑 똑같은 말이 주저하다인데 영어로 얘기할게요. hesitate 입니다. 뭐냐면 할까? 말까?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거. 이거를 망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망설이다.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구매하세요. 사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이게 중요해요. 제품만, 몇 가지만, 조금만 매장에 디스플레이, 진열한다. 진열한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찾아봅시다. 자,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1번. 근데 이게 부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해요. 2번이요. 2번. 마트에서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나서 뭐예요? 바꾸죠. 3번. 고민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디스플레이 할게요. 왜요? 여기 뭐뭐는 것이다가 있는데 뭐뭐는 것이다.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고 보충해 주거나 이유를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서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게 맞게 되겠죠. 알겠죠?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사람들은 용기에 든 용기랑 포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용기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는 거야. 그릇, 포장통, 포장 그릇 이런 것들요. 베슬, 바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통도 똑같은 말이죠. 통. 빈통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방금 이제 또 샴푸 얘기가 나왔는데, 샴푸는 이렇게 하는 통이 있고요. 바틀. 그 다음에 내용물이 있죠. 진짜 샴푸. 내용물. 내용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요 진짜 내용물이 들어있는 샴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가게에서는 뭐만 판다? 내용물만 판다. 온리. 온리 내용물. 어떻게 파냐? 이만한 통에다가 요 내용물을 여기다 가득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님께서 고객님 통 가져오셨어요? 이 통을 가져가. 통을. 고객님이. 고객님이 통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 통을 가져가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담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통을 가지고 와서. 그죠? 근데 만약에 통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통을 빌려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져오세요. 빌려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그 내용물만 어떻게 판매하냐? 커다란 용기, 요거죠?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내용물을 판매한다. 내용물이요. 내용물을 판매한다. 1번, 2번이 되겠죠. 사람들은 용기에 든 물건을 사려면 빈통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빈통이 없으면 빌려준다라는 거죠. 예. 가라 나다 가라 나다 아니야. 가라 나다 없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가라 나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큰 통은 아닌데 제가 그 사진을 잘 못 찾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여러분들 뭐 좋아요? 쓰기 쓰기 좋아요. 쓰기 너무 좋아. 자 오늘 선생님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자 이겁니다. 자 출산율 저출산 고령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저출산 고령. 들어본 적 있죠? 아이를 적게 낳는다. 그 다음에 고령 연령인데 연령 나이죠. 나이가 많아진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저출산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젊은 세대의 출산율 감소 저출산이죠. 어린이와 노인 인구의 비율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원인으로 발생된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자, 어린이나 노인의 인구 비율의 변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돈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어린이가 줄어들고 노인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출산이고 이게 고령화라고 얘기한다면 저출산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이를 낳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원인, 원인,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돈 문제예요. 그러면, 육아비가 부담, 육아, 교육비,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육아비가 부담스럽다,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요거 이제 돈 문제고요. 그 전에도 있죠. 뭐냐면, 여성 경제활동이 많아졌죠. 여성 경제활동. 옛날에는 엄마는 집에서 일해요. 아빠는 밖에서 일해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맞벌이라고 그러죠. 맞벌이.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돈을 벌어요. 맞벌이가. 맞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키워야 돼? 엄마도 시간이 없어. 아빠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담스럽죠. 육아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또 육아비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는 뭐냐? 고령화는 왜 고령화가 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살아요. 그죠? 오래 살다. 오래 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다시 왜 오래 살아요? 아니, 좀 이상한 말이냐? 왜 안 죽어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좋은 일이야. 안 죽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오해하지 마시고. 안 죽는 거는 좋은 일이다. 우리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시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왜 안 죽냐? 의료 기술이 발달했죠. 의료 기술 발달.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어, 깨끗해서 그래요. 깨끗해서. 선생님, 옛날에는 더러웠어요? 네, 아주 더러웠어요. 아주 더러웠습니다. 뭐가 더러웠냐? 화장실도 더럽고, 그 다음에 주방도 더럽고. 그러면은 화장실, 주방이 더러우니까 음식도 더럽고 몸도 더러워. 몸도. 그 실제로 몸이 더러웠어요. 잘 안 씻었어요. 잘 안 씻었어요. 왜냐면 수도 시설, 샤워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보일러도 안 되고. 겨울에는 거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시골에서는 거의 안 씻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땐 국민학교였죠. 유치원 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안 씻고 살았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제 찬물로 씻으면 되는데 겨울에는 못 씻잖아요. 아이니까, 어리니까. 안 씻었어요. 더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씻어요. 화장실 깨끗해요. 주방 깨끗해요. 음식이 깨끗해요. 손도 자주 씻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냐면, 환경, 위생이 개선되었다.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의사가요, 옛날에, 한 100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손을 잘 씻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오래 산다. 요거를 두 개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더. 자, 정리합시다. 여기 보면 자, 저출산의 원인은 뭐냐? 여성의 경제활동 때문이다. 맞벌이가 많아져서 저출산. 그 다음에 돈 때문이다. 육아비가 부담스럽고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고령화의 원인은 뭐냐? 의료기술 발달과 환경위생 개선으로 자,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명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근데 기대 수명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expected 수명이죠.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특별한 사고, 특별한 병이 없을 경우에 살 수 있는 거.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구조 변화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응애 이렇게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30년 후에 뭘 할 거냐? 일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그죠? 돈을 버는 사람들이요. 생산하는 사람들. 프로듀스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얘네가 적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요. 저출산. 그죠? 저출산.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고령화 때문에 의료기술 발달해요. 환경이성 개선해요. 그러면은 누가 늘어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 노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안 벌어. 그러면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양할 인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활비를 줘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또는 국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 줘야 되죠. 그죠?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은 적은데 돈을 쓰는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해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해결책에서 얘기하겠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젊은 사람, 어린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병원에 자주 가요. 병원에 많이 아프니까.
자, 그러면 솔루션을 보도록 합시다. 해결책. 해결책. 해결책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로 가볼게요. 왜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육아비, 교육비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육아비를, 육아비,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되겠죠. 아이를 낳으세요. 나라에서 돈을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 있잖아요. 직장 여성, 직장 여성, 직업이 있는 여성, 이런 게, 그, 어, 일과 육아를 둘 다 해야 되는, 병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플러스. 자, 요거 해결해야 되죠. 요거는 뭐야? 요거는 봐봐요. 노인이 많아져서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 줄여요? 이걸 줄여? 안 되죠. 의료기술을 줄여? 안 되죠. 환경위생을 안 좋게 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부양할 인구라는 거에 중요한 거죠. 부양할 인구.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하세요. 일하세요. 너 뭐라고 하냐면 노인 재취업. 노인 재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일하기 싫어 그래요?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니까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자, 노인들이 쓰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뭐냐면 병원비, 치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하면 돈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누구의 돈을? 나라의 돈을.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맞벌이, 출산 및 육아 부담, 이 돈이 부담스럽게 이다 거죠. 의료기술, 환경위생 발달,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 라고 했고요.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할 인구가 증가한다. 이런 어휘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출산 육아 지원,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 자, 요 여성 노동자는 누구야?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이걸로 글을 써볼게요.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출산, 양육과 집안일을 당했지만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둘 다 돈을 벌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고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또한 의료기술과 환경위생이 좋아지면서 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었고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 얘기가 좀 짧았죠. 자,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많아지는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경제적 생산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미래의 인적 자원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미래의 인적 자원,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인적 자원. 자, 그리고 노인은 생산 능력을 잃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출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계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결국 그 사회의 경제는 무너지게 된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 지원. 또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고령.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비용을 줄이고 노인 재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빨리. 오케이. 이게 노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노인. 노인은요, 옛날에는 60세가 됐어. 60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60세가 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되게 슬프지만 55세 정도가 되잖아요? 55세가 되면은 여기서 쉬어요. 쉬다. 그리고 RIP.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60세에 리타이어, 은퇴를 합니다. 은퇴. 옛날보다 늦게 은퇴를 하죠. 옛날보다. 근데 몇 년을 더 사냐면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100세에 죽어. 100세. 그럼 40년 동안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야. 너무 길잖아. 그죠? 그래서 노인이 재취업을 해야 된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70, 80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건강 관리하면서 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요거요. 카피 해오시고요. 있으면 셀프도 하시고요.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죠. 네, 8시 57분이니까 9시 10분까지 쉽시다. 9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네.